제가 며칠 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죠. 독해야 살아남는다. 왜 이렇게 삶을 건성으로 대하냐. 정말로 내 삶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소대장님들이 이제 댓글이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독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독해질 수 있나요? 뭐 이런 류의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독해진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강력한 목적의식과 동기가 있어야 그래야 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내가 더러워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끝나고 이제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했었어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한 5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그 작은 치킨집에서 치킨집 사장님이랑 사모님 그리고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자녀까지 이렇게 3명이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면 당연히 5시쯤 갔으니까 저도 밥을 안 먹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밥 먹었니? 같이 밥 먹을래?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사장님 좋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해라.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저는 바로 청소를 하고 갔죠. 그 당시 중학교 때 얼마나 돌도 씹어먹을 나이예요. 정말 배고팠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꼭 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치킨은 모아서 저를 주셨어요. 제가 그 치킨을 먹으면서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손님들이 남긴 치킨을요 몇 달 동안 먹으면서 매일 생각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치킨집 사장님 너보다는 잘 살 거다 라고 정말 이 악물고 다짐했었어요. 그러다가 17살 때 이제 집이 완전히 해체되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했죠. 숙식이 되는 그런 중국집이었어요. 배달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중국집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장님이 저보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배달원들 사이에서는 시급을 제일 많이 받는 아이러니한 일도 벌어졌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희 가게는요 점점 더 어려워졌었어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한 30살 정도 되셨었는데 굉장히 인물도 잘생겼었어요. 장사는 제법 됐었는데요, 사장님이 정말 노는데 미쳐있더라고요. 매일 일 끝나면 주방장분들이랑 뭐 다 데리고 술을 먹으러 갔었어요. 가게로 여자들 부르고 뭐 그렇게 새벽까지 술 먹으면 당연히 아침에 뭐 음식 개판으로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수록 내가 여기서 월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슬픈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요. 월급도 이제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월급을 못 받으니까 나가게 됐죠. 그리고 저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도 이제 나가겠습니다. 한 달만 뭐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월급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만두면 나는 너 월급 영원히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사장님 월급 달라. 이건 제가 일한 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17살짜리 뭐 미성년자 애가 대드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뭐 여기를 확 올려치더라고요. 정말로 단 1%의 거짓도 없이 한 30분 동안 개 맞듯이 맞았어요. 뭐 발로 밟히고요, 뭐 의자 집어 던지고, 뭐 오토바이 하이바로 맞고. 그때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서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 배달원이 같이 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을 말리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게에서 짐 챙겨서 쫓겨났습니다. 그때가 한 11시, 12시쯤 됐나 봐요. 그 새벽에 혼자 쫓겨난 거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말이에요. 그날 그 사장님한테요 개맞듯이 쳐맞고 공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기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요? 어머니 걱정하실 거 뻔한데 전화도 못 하죠. 그러니까 혼자 사퇴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뭔가 신고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고요. 도움 청할 곳도 없었고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억울해서 사퇴해야 했죠. 정말로 이 사장 죽여버리고 나도 같이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공원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요 제일 억울했던 게 이거였어요. 나를 때린 사장보다 내가 힘없이 얻어 터졌다는 사실이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 당시에 힘없이 쳐맞고만 있었을까? 왜 대들지 못했지? 때릴 때 팔이라도 깨물고 코라도 귀라도 깨물어 버렸으면 그 사장을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쳐맞기만 했을까? 이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이 악물고 다짐했어요. 2번 다시는 누구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 되자. 두드려 맞지는 않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데 어디 나 혼자서 다짐만 한다고 그게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사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냥 두드려 맞을 일이 천지더라고요. 돈에 두드려 맞지, 선배들한테 두드려 맞지, 일하다 손님한테 두드려 맞지,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 당하지. 강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요. 또 얻어 터져놓고선 난 강해질 거야 결심하고 성공해서 출세해야지 막 이를 악물고 다짐해요. 근데 작심
일심삼일이에요. 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처먹고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독해지고 성공하고 힘을 갖겠냐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29살 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그때도 맘먹고 다짐했죠. 정말 열심히 살겠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그런데 그건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뭐 혼자만의 정신승리, 희망사항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저랑 와이프랑 와이프의 처음 보는 후배를 소개받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셋이 길을 가는데 제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여자친구. 그랬더니 야 적당히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전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랬더니 친구가 저를 저 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신 안 차리고 이따위로 살래? 지금 네가 여자 만날 때야?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내 와이프랑 그 와이프의 후배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대놓고 너무 무시하면서 벌레 보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집에 갔는데 분노에 몸이 떨려서요. 막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돈 없는 거는 정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 중에 큰 죄구나. 단순히 돈을 못 버니까 무능력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예 병신이 돼버리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요, 내가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무시당하더라고요. 내 와이프,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 모두가 무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정말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부터 2년 동안 술을 끊었다니까요.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술을 끊었고요. 미친 듯이 일만 했고요. 일이 끝나면 투잡을 뛰고 또 공부를 했어요. 스터디 모임에 나가고 뭐 독서 모임,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뭐 제스처, 스피치, 독서란 독서는 다 하고요. 좋은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면서 좋은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돈을 내고 작가들,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다녔었다니까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의 강연을 가야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작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세미나가 있으면 돈을 내고 신청을 하고요. 당연히 없는 돈에 빚을 내서라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180도 달라지고 내가 점점 더 위로 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니까 더 신나서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성공을 꿈꾸는 거, 내 목표가 목적지라면 저는 동기라는 거, 동기부여라는 건 연료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목적지는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동기가 없어, 연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좋은 연료가 있어야 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진짜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저를 스스로 막 찢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와, 저 새끼는 진짜 독한 새끼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점점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있어요. 우는 사람보다는 무는 사람이 낫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물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으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선처를 바라고요, 관용과 뭔가를 베풀어 주길 바래요. 저는 그것보다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베풀어 주는 걸 택했습니다. 남들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길 원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덕분에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룬 것이고요. 정말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목표가 있다면요,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쟤는 정말 지독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 3년만 살아보세요. 그럼 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루기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신용불량자에서 내 스스로 나는 부자가 된 것 같다, 나는 이 정도면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모두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남들이 지독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런 소대장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